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안보 관련 소식 그리고 국제정치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비밀 요원들을 이란이 대거 체포했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큰 소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국내 정치도 굉장히 심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민주당 정권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의 주류 언론 뉴욕타임즈가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는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보겠습니다. 동맹의 적국을 중심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퍼주며 이른바 국뽕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 K방역. 지금은 전 세계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백신 예약 대란을 소재로 K방역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방역 모범국을 자처했던 한국이 최악의 코로나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매우 더디다며 한국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원하면 111시간을 기다려 보라는 조롱성 기사가 뉴욕타임즈의 현지 시각 28일 게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Want a vaccine reservation in South Korea? Try waiting 111 hours. 즉 서울에서 백신 예약을 하고 싶으면 111시간을 기다려보라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예약 홈페이지에 가면 예상 대기 시간이 111시간 23분 52초라는 메시지가 뜬다 라면서 한국인 대다수는 여전히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한국은 방역 모범국을 자처했지만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몇 달째 휘청이고 있다 라며 주요 20개국 G20 국가들 중에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가장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최악의 확산세를 맞이하며 그 어느 때보다 백신 접종을 갈망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정부는 감염 퇴치 성공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며 이른바 K방역이라는 명칭까지 만들어냈는데 바이러스가 거의 통제되고 있다는 생각에 백신 물량 주문에 소극적이었던 결과 지금의 결과는 비참할 정도로 명백해졌다 라며 한국 정부의 방역 실패와 K방역 자화자찬을 꼬집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K방역, 즉 K프리벤션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로 세계 표준이 됐다는 정부의 거짓말과 달리 세계 어디에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인데요. 세계 최저의 검사율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방역을 빌미로 주민을 통제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며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이 진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퍼뜨려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진실을 깨닫고 이 정권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K방역, K프리벤션.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K방역, K주사기. 참,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 K-팝. 그런데 저는 요즘 K방역이다, K 어쩌고 하면은 저만 그런지 구역질이 날라 그래요. 하도 이 정부가 되지도 않은 쇼를 하는 바람에. 이 K방역 홍보 예산으로 1200억을 썼다고 그러죠. 1200억을 모더나나 화이자 가격인 한 25,000원으로 나눠보면 1천만 회분입니다. 1천만 회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1천만 명이 1차 접종을 할 수 있는 그 돈이 1200억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돈이 없어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입도 선매를 할 수 없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돈이 왜 없었습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또 재난지원금이다 해가지고 수십조를 지금 때려받고 그러면서 또 재난지원금 그 확장 예산으로 인해서 국방예산 5천억 넘게 깎아서 국방예산에서도 염출해 가서 재난지원금 주고 5천억 넘게 그 5천억이면 국방예산에서 깎아버린 그 5천억만 해도 대한민국 전 국민이 화이자, 모더나 다 한 번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딱 거짓말이죠, 이자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자기네들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111시간 나오더라 하는 그걸 딱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준 거죠.
뭐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시간 한 반 정도 기다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111시간 하고는 저하고는 좀 안 맞아서 저는 3시간 반 만에 했습니다. 아무튼 111시간 자기네들이 들어가 봐서 111시간 이제 50대 후반 그분들 맞을 때 예약 받을 때 111시간, 123시간 이제 이런 안내들이 떴고 저희들 50대 초반들이 맞을 때는 이제 그게 좀 개선됐었죠.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리고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도 이제는 이 검사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더 국민들을 집안에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예 식당에서조차 문재인이 어떻다, 문재인의 실정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못하게 하도록 이제는 봉쇄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영업자 여러분들 우리 달림 하면서 문재인이 찍어주고 나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리금 지금 다 잃어버리고 보증금 다 잃어버리고 한 이거 전부 이 방역, 정치 방역 이것 때문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정치 방역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링크해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전쟁을 경고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이슈들은 러시아의 공작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것이며 이것이 계속될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국가정보국 DNI를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이것은 우리 주권을 완전히 침해한 것이다 라며 허위 정보는 사람들이 사실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니 정보국이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피해와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보아왔다 라며 결국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실제 총격이 오가는 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한다라며 러시아에 전쟁 위협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했지만 지금은 공화당에서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 로니 잭슨 의원이 지난 22일 바이든의 인지 능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결국 이것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나온 것인데요. 현재 바이든은 인지 능력이라는 개인적 건강 문제는 물론 각 주에서 쏟아지고 있는 선거 관련 이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내 매체에는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공화당에 의한 대반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며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리조나주에서는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논의가 의회에서 시작되었고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도 애리조나의 뒤를 따르며 선거 결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민주당 내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대패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러시아 책임으로 돌려 전쟁까지 운운하는 바이든 정부, 미국 정세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수조사 투표 용지를 전수조사를 다 해서 부정투표 용지를 다 가려내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카운티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애리조나주 전체를 모든 표를 다 재검표를 해봤더니 부정표 이건 부정이야 라고 하는 걸 다 명백한 부정을 다 제하고 났더니 바이든이 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 주에서 우리는 분명히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주에서 의회에서 확정하고 상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거 지금 취소해야 된다. 왜? 결과가 지금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으니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회 논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선거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여러 주가 있죠. 그 중에서도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조지아주 이런 주들이 지금 현재 이 주들은 그냥 일부 카운티만 대상으로 개표를 재검표를 해왔는데 거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왔던 겁니다. 이 비율을 전주로 대입해 보면 결과가 바뀌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바뀌었다. 그러면은 우리도 애리조나주처럼 하자라고 위스콘신주가 확정을 했고, 또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도 그렇게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4개 주가 결과가 바뀌어버리면은 대통령 당선 결과는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러시아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국가정보국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똑바로 해서 다 단속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 미국 진보, 미국 좌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하자. 그 소환 투표가 확정이 되었어요. 9월 초로. 이제 다다음 달 초죠. 그러면은 이 확정을 이제 주민 소환 투표를 하는데, 주민 소환 투표와 동시에 그러면 이 사람 빼고 누구를 할 거냐? 여기 지금 한 20여 명이 지금 출마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랭킹 1위에서 5위 이 최상위권이 전부 공화당 출신이다 이겁니다. 민주당의 성지인데 그 정도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신망을 잃었다. 그러면 진보, 즉 민주당의 성지인 캘리포니아에서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 오겠냐? 내년에 이제 상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 완전히 그냥 박살나겠다. 또 대통령의 임기도 지금 이상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텍사스주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이런 그 선거, 지금 대통령 측에서 마련하고 있는 선거 제도죠. 투표제도, 국민을 위한 투표. 그래서 신분증 없어도 신분증 대조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하는 거, 텍사스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투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민주당 텍사스주 의회 의원들은 지금 워싱턴 DC로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긴박하고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 정세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쟁 예산을 내각에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이란에서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이 체포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소요 사태를 준비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보부 일명 샤바마가 현지 시각 27일 이라크와의 접경 지역에서 이란 영내로 침투한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을 체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들로부터 다량의 총기와 탄약, 폭발물을 압수했으며 체포된 요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팀을 꾸릴 만한 규모였다고 밝히며 이들이 이란 영내에서 체제 전복 공작을 벌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바마는 이들은 과거 이란 핵무기의 아버지 모센 파크리자데 박사 암살 사건과 나탄즈 핵시설 피습의 배후인 모사드 소속으로 최근 민심이 혼란한 서부 지역에 침투해 반정부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침투했다라며 이들을 이란 국내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모사드 요원을 체포했다고 밝힌 서부 후제스탄주는 최근 극심한 물 부족 현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요. 이란 정보 당국은 이번에 체포된 이들이 이곳에서 민심을 자극해 폭동과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침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장에 대해 아직 그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의 주장대로 이들이 모사드 요원이 맞다면 이들의 임무는 블랙 오퍼레이션, 즉 비공식 작전이기 때문에 체포된 자들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란이 이번 사건을 구실로 어떤 도발에 나설지, 그 도발을 빌미로 이스라엘이 또 어떤 대응으로 사태를 격화시킬지 중동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중동에서 큰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예산을 청구했죠. 내각에다가 군이. 전면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한 상태까지 가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이라크 이 접경 지역 쪽에 가까운 도시에서 물 부족 현상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일으키고 있고, 슬라이드 보셨다시피
불을 지르고 이런 과격한 시위까지 전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인근에서 이제 이 이란이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팀 단위로 잡았다. 그래서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수류탄, 산탄총, 권총, 소총 대규모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이놈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무기들 팀 단위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물 부족 사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 이 소요, 이거 이스라엘 놈들이 뒤에서 배후 조종한 거다.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이스라엘 손아귀에 놀아다고 있는 거다. 그러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물 부족 우리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정말 잡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잡았는지 아니면 그냥 잡은 척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괜히 아니라면 이스라엘이 뭐야 왜 우리를 걸고 넘어져 해서 또 발끈해서 뭔가 다른 또 공격 행위를 할 수 있고 진짜 맞다면 인정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뭐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뭐 처형에 준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또다시 보복을 부르고 또다시 보복을 부르고 하다 보면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어서 이제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중동 지역의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 유가, 기름값 급등을 하게 되겠죠. 아무튼 중동 지역의 전쟁은 세계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이런 중동이 되기를 바라고 이란도 핵을 내려놔야 됩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두 나라가 불법으로 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의 자제 그리고 핵을 내려놓기를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